A는 우주선 밖에 있고요. B는 우주선 안에 있는 상황입니다. 광원이 정중앙에 있는 상황이네요. 일단 개요를 잠깐 보면은 B 입장에서는 우주선을 같이 타고 있기 때문에 광원과 포인트 P, Q, R의 위치가 다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B 입장에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날아가는 걸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아직 그리지 마세요. 다음에 A 입장에서는 그림을 어떻게 그리게 되냐면은 광원 포함해서 PQR이 다 시간이 지나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P로 가는 건 여기서 이만큼 갔다가 아니라 이 P가 다가오겠죠? 그래서 요만큼만 가면 끝나고요.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Q는 도망가겠죠? 그래서 얘는 더 멀리 가줘야 되고요. 위로 올라가는 건 R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테니까 대각선 경로로 가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지금 설명한 거를 이제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A 입장에서는 광원과 P, Q, R 이렇게 자리가 있던 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될 텐데 P 프라임, Q 프라임, R 프라임 이런 식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물론 광원도 O 프라임이라고 쓰면 되는데 지금 광원은 그림이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빛이 퍼져나가는 거를 표현할게요. 그림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 광경로에다가 A 가고 있죠. 이 시간을 붙이시면 되는 거야. 자, P 왼쪽으로 가는 거는 T1, 왼쪽으로 가는 거 T1. 그다음에 광원에서 Q 오른쪽으로 가는 거 T1. 이걸 해놓고 나니까 조금 이상한 차이가 생겼네. 뭐냐면 우리가 맨 처음에 내가 얘네들의 거리가 다 좀 비슷해라고 가정하고 요 삼각형을 그대로 이동해서 그린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왼쪽으로 가는 광 경로는 짧게 그려버렸고 오른쪽으로 가는 광 경로는 길게 그려버렸는데 지금 여기 있는 거를 보아하니 P까지 가는 거랑 Q까지 가는 거랑 시간이 서로 어때요?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애초에 이 왼쪽까지의 거리는 더 길게 그렸었어야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더 필기를 해둘까요? 사실 광원을 기준으로 Q는 위에 있었어야 되고 P는 멀리, 오른쪽에 있는 R은 가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그린 걸 옆으로 이동해서 그렸어야 이제 양쪽에 실제로 이제 광경로가 비슷하게 나왔을 겁니다. 다음에 이제 아직 표시를 안 한 게 있죠. 광원에서 R 위로 광원에서 아니네. 선생님이 지금 잘못 설명했네. 미안해. 잘못 설명했어. 지금 여기 T1이 광원에서 Q니까 오른쪽으로 하는 거 맞구나. 오른쪽으로 하는 거 맞네. 그 다음에 선생님이 P, Q, R을 위치를 잘못 그렸네요. P, Q, R 위치를 잘못 그렸네요. P, Q, R 위치를 잘못 그렸어요. 광원을 가운데 두고 P 왼쪽에 Q 오른쪽에 그 다음에 R은 위에다가 이렇게 그렸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P 프라임, R 프라임, Q 프라임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광경로는 O에서 출발해서 다가오는 P 프라임 가서 끝나고 대각선으로 쫓아가서 R 프라임에 도착해야 되며 멀어지고 있는 Q 프라임한테 쫓아가서 도착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광원에서 P로 가는 거는 T1, 광원에서 Q 오른쪽으로 P, Q, R 오른쪽으로 걸어가는 거 T1, 그 다음에 R 위로 가는 거 니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럼 아까 했던 얘기가 맞구나. P랑 Q까지 이 광경로가 똑같기 때문에 P를 맨 처음부터 더 멀리 그리고 Q는 가까이 그렸었으면은 아마 그림이 더 적절하게 나왔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가 보는 걸 그릴 건데 B 입장에서는 광원을 가운데다가 두고 R은 위에다가 그리면 되고
그 다음에 이 PQ를 아까 얘기했던 거를 보정을 해 줍시다. 자, 이 거리랑 이 거리가 사실 같으려면 얘는 더 왼쪽에 있었어야 돼, 그죠? 그래서 P를 더 멀리 가서 그릴게요. P를 더 멀리 가서 그리고 오른쪽에 Q는 가깝게 그릴게요. 그 다음에 빛이 퍼져나가는 걸 표현을 하면 일단 P로 가는 거는 기역, 그 다음에 Q,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T2, 그 다음에 R, 위로 가는 거 T2.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자, 이제 대소 관계를 제일 빨리 알아낼 수 있는 거는 일단은 누구냐면은 B 입장에서는 모든 거리를 다 고유 길이를 측정하게 돼요. B 입장에서는 모든 거리를 다 고유 길이를 측정하게 돼요. 왜냐면 다 멈춰 있는 포인트니까. 그런데 A 입장에서는 얘네들의 길이 수축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길이 수축은 위아래로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게 되겠죠.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아래의 길이는 서로 같은 상황입니다. 그럼 얘가 뭘 비교하기가 좋냐면은 니은과 T2를 비교하기가 좋죠. 얘가 높이가 똑같았어야 되니까 니은이 대각선, T2는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T2와 니은의 비교가 가능하죠. 누가 더 큰 값이에요? 니은이 더 큰 값이죠. 니은이 T2보다 큰 값이다 라는 걸 표시를 해둘게요. 그 다음에 기역의 대소관계를 봅시다. 일단 기역은 누구랑 비교를 하는 게 먼저 잘 보이냐면은 T2랑 비교하는 게 먼저 좀 잘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이 윗부분에서 왼쪽으로 가는 시간이 똑같다가 돼야 되니까 이 P는 실제로 더 멀리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걸 반영한 그림을 그린 게 밑에니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 왼쪽으로 가는 거 기역이 더 멀리 가야 돼요, T2보다. 그래서 T2보다는 기역이 더 크다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근데 문제에서 질문하는 게 이 기역의 대소 판별을 누구랑 해줘야 되냐면은 T1이랑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기역의 대소 판별을 T1이랑 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즉 요것만 따로 그려서 한 번 더 해볼게요. 요것만 따로 그려서 광원에서 P로 가는 거, 즉 왼쪽으로 가는 경로, 이것만 새로 한 번 더 해볼게요. 광원에서 P로 가는 것만 새로 한 번 더 하면 지금 광원은 오른쪽에 있고 P는 왼쪽에 있습니다. 멈춰있는 광원에서 멈춰있는 P로 날아가는 걸 보는 게 누구냐면 B가 보는 거죠. B는 이렇게 날아가는 시간을 기역이라고 읽게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선생님이 여기 지금 다 C를 생략했는데 사실은 광경로는 광속 곱하기 시간, 광경로는 광속 곱하기 시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원래 더 적절해요. 내가 지금 C를 생략해 놓은 상황이에요. 자, 지금 얘는 B가 본 거고 B가 본 거고 A가 볼 때는 이 광원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광원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고 P도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자, 그래서 광원에서 P까지 가는 거를 T1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빛의 출발은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고 빛의 도착은 여기서 일어나야 되니까 출발에서 도착 여기까지를 T1이라고 삼는 거죠. 그럼 이제 기역과 T1의 대소 판별이 가능하죠. 누가 더 커요? 기역이 더 큰 겁니다. 심지어 자, 멈춰있는 이 PO라는 거는 누가 보고 있어요? B가 보고 있고 고유 길이에요. 근데 이 녀석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실 이 둘 사이의 거리는 A 입장에서는 수축됩니다. 그래서 A 입장에서는 얘를 사실 그대로 그릴 게 아니라
이미 한번 수축시킨 다음에 옆으로 이동시켜야 돼요. 즉 이 사이의 거리가 이미 수축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풀어도 답이 맞지만 심지어 이 수축까지 고려를 한다면 더 짧아지는 상황이 되겠죠. 확실히 T1이 더 작은 게 맞아요. 자, 확실히 T1이 더 작은 게 맞고요. 니은과 T2는 기억이 크다. 자, 요거는 참, 기억은 거짓.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요거 볼게요. 네, 풀이를 이제 새롭게 하나 더 하고 싶은 건데, 너희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마다 이렇게 광경도를 다 그려서 풀면은 이게 가장 나이스하고 정확한 거야. 근데 매번 이거를 하지 않고 지금 얘만 빨리 풀려고 할 때는 어떤 아이디어로 접근하면 되느냐? 이렇게 합시다. 동시성의 상대성을 이용을 하는 건데, A 입장에서는 광원에서 출발해서 P까지, 광원에서 출발해서 Q까지의 시간이 어떻게 나왔어요? 똑같이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A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광원에서 출발한 빛이 PQ에 동시에 도착했어. 그 말풍선을 써주는 거죠. A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광원에서 출발한 빛이 P와 Q에 동시에 도착했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동시성의 상대성을 푸는 룰 1은 한 장소 동시는 모두에게 동시. 룰 2는 를 적용을 합시다. 동시라고 지금 누가 얘기했어요? A가 얘기했어요. A가 보면은 B는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요. 그럼 얘는 오른쪽 사건이 먼저죠? P의 도착이 먼저입니까? Q의 도착이 먼저입니까? Q의 도착이 먼저입니다. Q의 먼저 도착을 써줍시다. Q의 먼저 도착을 써줍시다. 뭐보다? P보다. 그럼 이걸 가지고 B의 관성계를 해석을 하는 거죠. P의 도착, Q의 도착. 뭐에 먼저 도착해야 돼요? Q에 먼저 도착해야 돼요. Q까지 가는 시간이 더 짧아야 돼요. 그럼 동시성의 상대성으로 일단 니은을 해결하는 게 가능하죠. 자, 기억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리는 게 베스트예요. 이걸 그리는 게 베스트. 그럼 기억 같은 것도 이제 이 안에서 그냥 그려서 해결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은 지금 기억이랑 T1 비교해야 되니까 요거 두 개 비교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광원에서 P로 가는 것만 해결해야지 라고 맘먹은 다음에 광원에서 P로 가야지. A가 보면 광원에서 P로 가는데 P가 다가오겠지? 요 정도만 생각해도 답은 나오는 거죠. 그래서 A가 볼 때는 P에 더 일찍 도착하게 됩니다. A가 볼 때는 B가 볼 때보다 P에 더 일찍 도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정도 메모하고도 이제 기억과 니은을 이제 해결할 수가 있고요. 이제 디귿을 봅시다. B의 관성계에서 P에서 Q까지의 거리는 ECT2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CT2가 일단은 뭘 의미하는지 볼게요. P에서 Q까지의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물어보고 있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물어보면은 일단 B는 어떤 방식으로 측정을 하냐면 시간이 얼마나 걸렸지? 이거 두 개 구해서 덧셈해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B 입장에서는 이 거리를 덧셈하게 될 텐데 B 입장에서는 P로 가는 거, Q로 가는 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서 대답한다고? 덧셈해서 대답하게 된다고. 자, 예를 들어 식으로 표현하면은 선분 P에서 Q까지를 B가 측정하면 자, 왼쪽으로 가는 동안에는 광속 곱하기 시간 기억, 오른쪽으로 가는 동안에는 광속 곱하기 시간 T2, 그리고 이거 두 개를 덧셈해서 대답해야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B에서 P에서 Q까지의 거리를 측정을 하면 CT2 플러스 C 기억 이렇게 대답을 할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미 기억이 뭐보다 크다는 걸 알아냈어요? T2보다 크다는 걸 알아냈죠, 그죠? 즉 이 값은 이거 2배 한 것보다는 더 크다가 맞는 거죠. 참.